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연과 마주한다. 그중 어떤 만남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만남은 삶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들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일까? 얼굴이 아름다워서, 재력이 많아서, 혹은 지위가 높아서일까? 물론 그런 요소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결국 진정으로 기억에 남고 존경받는 이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향기,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인품이다.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성취가 아닌 내면의 품격과 감정의 균형일 것이다. 특히 화, 분노 그리고 미움과 같은 감정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이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보인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고독감을 느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끝없는 결핍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 즉 사람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인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내면의 힘이 강하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분노하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바로잡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로 나타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적 성취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다소 구시대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 순간의 감정에 쉽게 휩쓸려 타인에게 상처 입히고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화와 분노, 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삶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사서삼경에서 건져 올린 천년의 내공, 사람의 향기이다. 사서삼경은 동양 철학 사상의 근본이자 동양의 문화적인 뿌리가 되는 책이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긴 실용적인 책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삶, 품격 있는 삶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간다. 사람의 품격을 꽃의 향기로 비유하며 사람의 향기는 마치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더욱 짙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하던 일을 잠시 그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고 미래의 불안함에 흔들리고 작은 분노에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서삼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다듬어서 사람다운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만약 지금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사서삼경이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큰 뜻이 있는 사람은 작은 분노로 앞을 막지 않는다. 옛 선인들 역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으로 성냄을 들며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명도 선생이라 불리는 북송의 유학자 정호가 장자에게 했던 말이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쉽게 다스리기 어려운 것 중에 분노가 특히 심하다. 단지 화날 때는 얼른 그 화내는 것을 잊고 사리에 옳고 그름을 살펴보면 외부의 유혹이 미워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도를 향하는 마음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송의 문인 소식은 유후론에서 분노를 합당하게 발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필부가 치욕을 당하면 칼을 뽑아 일어나 싸우지만 이것은 용기가 될 수 없다. 큰 용기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여도 놀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음에 품은 뜻이 크고 원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마음에 큰 뜻이 있는 사람은 작은 분노로 자기 앞길을 막지 않는다. 욕심과 분노는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다. 가장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옛 선비들이 끊임없이 학문을 닦고 수양을 했던 것도 욕심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욕심과 분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순간적인 분노와 탐욕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다.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기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인간은 격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출 때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극기복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고쳐나가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성찰이 없으면 재앙에 이른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자신의 사람됨을 드러낸다.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상대를 억눌러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잘못을 부인하거나 무마한다면 그 사람은 품격이 없는 속된 사람이다. 당연히 아랫사람들의 자발적인 존경을 받지 못한다. 겉으로는 마지못해 그들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한다.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며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논어 2인편.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길 수 있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다르다.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에 대해 기준을 말해주는데 반드시 인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이란 끊임없이 성찰의 삶을 통해 인생이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할 자격이 생긴다. 사심 없이 감정을 조화롭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움과 호감의 감정을 쉽게 발산하는 만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을 판단해서 쉽게 미움과 좋음의 감정을 가지기 전에 나 자신이 남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을 가다듬어야 한다.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일상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일상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그것이 나를 말해준다. 상대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를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질투하거나 단점을 보고 비웃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단점은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장단점을 대하는 자세다. 도덕경에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라고 실려 있다. 명철함이란 지식의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겸비한 것이며 사람을 아는 것의 근본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모두 나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기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다. 누구든 장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키워줄 때 그 장점은 내 것이 된다. 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단점이 자기 것이 된다. 이단공단이라는 성어가 있다. 자신에게 있는 단점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공격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자기의 단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바로 서야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른바 몸을 닦음이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몸은 노여워하고 원망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발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를 두고 자신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 임금애공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수제자 아내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자세이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설사 그 분노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기인했다고 해도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분노의 전염을 막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을 좋아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자세라는 것을 공자의 대답에서 알 수 있다. 맹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물질을 추구하는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것이다. 속으로만 숨지 말고 겉으로만 드러내지 말 것. 오늘날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뛰어나고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을 명품이라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성숙함과 외면의 유려함이 모두 갖추어진 사람은 명품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일상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설사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노력하며 생활하면 된다. 그 시작이 바로 하루하루의 일상이다. 오늘 하루 충실한 삶을 산다면 내일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완성된 사람은 말 그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 삶이 바로 명품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명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 분노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고대 동양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은 화와 분노,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모두를 매혹시키는 매력적인 향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쾌함과 거부감을 주는 향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더욱 짙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물질적 부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품격 때문에 기억되고 존경받는다. 품격 있는 삶은 화려한 외모나 큰 업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며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품격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덮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마주하며 고치려는 태도가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자신의 향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비난하지 않으며 나 자신 또한 항상 돌아보고 다듬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삶을 대하는 마음이 넉넉해질 것이다.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서야 한다. 나만의 향기를 키워나가는 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단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작은 실천들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는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외적인 성취나 보여지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서 나타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람의 향기를 발산하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성취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향기로 기억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빛나는 참된 명품 인생이다.